솔직하게 보험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솔직하게. 보험이 사실은 제가 타먹지 않는 이상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그쵸. 솔직하게.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암보험, 치아보험 일단은 들어놓고 있기는 한데. 아, 본인 돈으로요? 월급으로요? 네, 저 실손이랑 뭐 암보험, 치아보험, 뭐 운전자보험 이런 거 다 제가 내고 있거든요. 아,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자동이체로 짜잘짜잘하게 나가니까 크게는 못 느끼는데 결국 보면은 한 20~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 지금 한 달에 20~30만 원 보험이 나요? 한 20만 원대? 오. 이게 근데 제가 원래 병원을 잘 안 가는 것도 있어서 솔직히 이게 돈은 나가는데 타먹질 않으면은 저는 좀 이 돈을 내는 의미가 있나? 싶은 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아프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나이가 먹어서 이걸 타먹는 일이 많아진다 하면 당연히 보험은 저한테 좋은 거겠죠. 근데 아직은 좀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사실 보험비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는 했어요. 근데 아깝다고 생각해도 보험을 의외로 많이 가입했네요. 일단은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들어놓으면 보험이 싸잖아요. 네네. 근데 나이 들어서 가입하게 되면은 뭐 그때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가입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혹시 어떤 설계사분한테 보험을 가입했어요? 저는 원래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요? 네. 왜냐면 주변에서 네. 우리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정보도 많고. 네. 그러면 지금 호애님이 그 보험을 가입한 그 로직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일단은 결국은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한 건데, 저희 어머님이 아는 분인데 이제 어머님이 봤을 때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니까 결국은 그분께 믿고 저희 가족 거 거의 다 설계해 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정 기간, 보험도 사실 뭐 시간 지나면서 상품도 막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좀 설계를 약간 정기적으로 해주시긴 하거든요. 뭐 한 2년 지나서 다시 설계했을 때는 뭐 지금은 이런 상품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 설계하고 뭐 만약에 좀 지난 상품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사실 크게 필요 없다 하면은 이렇게 좀 빼주고 약간 좀 설계하면서 리모델링 식으로? 네. 사실 믿고 맡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분 아, 결국은 네. 믿고 맡긴다? 네. 그럼 만약에 그 호애님이 이제 뭐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거나 하면은 계속 이제 그분한테 할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히스토리도 좀 어쨌든 알고 계시니까 굳이 또 막 다른 분을 찾아서 과연 이분이 나한테 맞는 설계를 해줄까? 라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냥 예전부터 봐줬던 분이 계속 봐주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생각. 뭐 정답은 없지만 뭐 오래 일을 하신 분을 신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요즘에는 이제 보험도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서 이제 사실 보험이 되게 어려운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그렇죠. 또 누군가는 뭐 영업을 되게 잘한다는 그런 뭐 썰들이라던가 뭐 인스타나 막 이런 광고들로서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호애님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저는 사실 막 인스타 이런 거에서는 물론 그분들이 뭐 진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요즘 약간 인식이 좀 인스타에서 하면은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하도 그게 결국은 어떤 익명이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온라인 상에서는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스타는 온라인상의 일부고 네. 만약에 어떠한 분들이 블로그랑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본인은 어떠한 설계사분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갈 거는 좀 신뢰 있는 사람한테 하고 그런 운전자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은 되게 단기 상품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사실 뭐 비교하기도 쉽고 요즘은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제일 저렴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일회성인 거는 결국 뭐 다이렉트나 이런 거 선택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전에는 그냥 지인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SNS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제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겠구나,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오랜 기간 나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한 사람이야. 네. 그 유튜브를 뭐 내 정보를 계속 만들면서 올리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뭐 만약에 보험 상품에 대한 것만 올리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면은 그 글을 통해서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보일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해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가고 괜찮네 하면 좀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호혜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지금 호혜님이 얘기한 그거잖아요. 보험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네. MZ세대 입장에서 약간 신뢰감 깨진다는 거 그거 사실 아니에요? 누구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치. 아.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막 유튜브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막 그런 정보 알려주는 거? 뭐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일상 속에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나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네? 라는 거를 다른 영상이나 다른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되게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서 신뢰도 생기고요. 네, 약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제가 이제 이 채널을 하는 이유도 보험이 지금 인식 자체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막 연봉 2, 3억 번다고만 돼 있고 결국 누군가는 이 권위의 법칙 때문에 뭔가 신뢰관계를 이어가고 하는데 또 이제 중간에 보면 박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호연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험에 대해서 만약에 세일즈를 하거나 뭔가 영업을 할 때도 보험 얘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가치를 전달해야 더 신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MZ세대잖아요. MZ 세대긴 하지만 MZ처럼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여. 이런 생각하는 MZ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MZ들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왜 우리 그러잖아요. 전문가라고 하면은 나는 뭐 보험 전문가야. 그럼 보험 얘기만 주구장창해. 네. 사실 조금 어때요?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사실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그냥 다른 영상 찾아보고 말지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고객이 필요할 때 딱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요?